그래서 자, 포트폴리오 전체 전략을 설정을 할 텐데요. 일단은 SM이 굉장히 짜증스럽습니다. 지금 SM의 경우는 두 가지의 이유죠. 거래 터트리고 이슈 불거지고 난 다음 거래 터트리고 강세를 띄다가 무너졌던 부분들, 그건 이제 총 세 가지가 되겠네요. 첫 번째는 시장이 무너진 거. 첫 번째는 시장이 무너진 거.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돌리지 않았었냐. 또 돌리는 중이지 않냐. 근데 얘는 왜 돌리는데 무너지냐. 요 기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이제 시장 때문에 못 움직이고 무너진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은 왜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무너지냐. 시장 조정받을 때 밀려 내려온 건 그나마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근데 지금 최고점 대비 20% 아니냐. 그죠? 굉장히 많이 미끄러진 거예요. 거기다 이제 뭐 예를 들어 77,000원 기준 잡아도 지금 16%입니다. 엄청나게 미끄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두 번째 기준은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그 심리적인 면의 기준을 좀 놓고 보고 싶은데, 네이버의 낙폭이 좀 멈춰지나 했더니, 예? 네이버의 낙폭이. 근데 카카오가 또 오늘 박살이에요. 그러니까 카카오 쪽의 박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근데 어찌됐건 카카오 게임즈가 지분을 갖고 있는 쪽, 그 게임 업체가 지금 상장을 추진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가치 훼손 뭐 이런 부분들, 그렇게 되면서 어찌됐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 뭐 전부 다 박살이에요. 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카카오 그룹주 자체의 시가총액 자체가 완전 무너져 내리는데, 어제쯤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네이버의 8%의 폭락, 추가 폭락, 또 추가 폭락, 오늘 또 연동. 근데 그 부분이 진짜 무슨 그 바이오주들, 바이오주들의 거품 빠지듯이 고점 대비 뭐 60%, 70%, 80%까지 빠져있어요. 80%. 1년 만에. 근데 어찌됐든 엔터주들이 최근 들어서 SM은 이제 자체적인 이슈 내용 부분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엔터주들이 누적 수급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최근 들어서 이 SM은 그나마 이제 한번 들어 올리거나 갭상승 이후의 흐름이고, 얘네들이 지금 딱 이때부터죠. 5일날부터 해서. 5일날이 아마 네이버가 8% 빠진 날인가요? 네이버가 5일날이 그 전날인가? 4일날 빠지고 네이버 추가 하락 나왔을 때인가요? 7%. 이날 8%, 이날 뭐 어찌됐건 7%. 여기서부터 연동이 된 거죠. 뭐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그리고 나서 뭐 시장도 약세이긴 합니다만 추가적으로 오늘 카카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엔터주들의 움직임 중에 하나가 포탈 쪽이 무지하게 올라가는데, 예? 뭐 포탈 쪽이 막말로 그냥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낮췄잖아요. 네이버, 카카오가. 근데 카카오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사실은.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상장시키면서 IPO 흥행 성공시키고 저평가 상태다, 카카오그룹 뭐 대박이다, 이런 이슈몰이와 함께 카카오가 시가총액 77조까지. 그다음 규모가 네이버가 월등히 크죠. 사실은 월등히 컸었죠. 근데 네이버가 이제 카카오의 움직임에 연동되는 모습이 형성이 된 거예요. 어찌됐건 그렇게 되면서 네이버는 76조 원대까지 시가총액 각각 3위까지. 근데 펀더멘탈은 개선된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폭풍이 무슨 진짜 막말로 제약바이오 그런 종목군들의 하락률하고 똑같아져 버렸어요. 65%가 뭡니까? 시가총액 3위 했던, 그래도 온 국민이 아는 네이버라는 업체의 기준에. 근데 여기서 올라갈 때 그 엔터주들, 특히 이제 21년 이후에 엔터주들의 경우는 네이버나 카카오 쪽의 컨텐츠 사업 그 부분에 투자, 또 공동의 흐름 뭐 이런 부분도 일정 범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때문인가라는 심리적인 생각을 해요, 사실상. 엔터주들이 왜 동반적으로 저렇게 밀려야 되나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그 정도인 것 같고, 세 번째 부분은 이제 다시금 불확실성의 기준이 된 거죠. 다시금. 그 다시금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일단 어찌됐든 SM의 기준에 지금 이수만 회장이 좀 내려놔야 되는데, 라이프 기획 같은 경우에 프로듀싱 비용을 가져가는 부분, 그게 이제
SM의 기준으로 따지면 연간 매출의 6% 수준, 그러면 그게 한 150억에서 300억 사이 정도 되는 걸로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영업이익의 15%에서 30% 정도 됩니다. 그것을 이제 일제히 환영을 했죠. 라이크 기획에서 조기 종료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올해 안으로 좀 뭐 기준을 잡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쪽에 운영상굿이 붙어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견제를 하고 있죠. 그 부분에 9월 말까지 좀 확정을 줘줘라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좀 9월 말까지 안 나오고 미뤄진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의 기준에서는 거래가 좀 둔화된 게 아니라 거래 급감을 했고, 거래 터진 이후에 급감을 했고, 거기에 뭐 어찌된 이유에서든 조정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버거운 상태에 놓여져 있고, 또 갭에 대한 부분까지도 오늘 기준에서 또 무너져 내린 그런 상태가 됩니다. 거기다 수급 부분도 사실상 찔끔찔끔 꼬여졌어요.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2,380만 주짜리라서 뭐 10만 주씩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게 0.4, 0.5%에 가깝습니다. 뭐 13만 주, 14만 주 0.6% 이상. 그래서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최악의 상태로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부분은 일단은 어찌됐든 그 SM의 지금까지 이제 누적 수급 범위들, 손바뀜이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개인들 수급만을 여기서 보시는 게 아니고, 개인들 수급만 보면 여기서 정체 상태 손바뀜만 나온 건데요. 외국인 기관의 전체적인 수급을 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 굉장히 먼 구간이긴 합니다만 5월 7일 이후에 20% 이상이 매집이 돼 있어요. 20% 이상, 22%. 그리고 매집 평균 단가가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프리미엄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수급을 이기는 쪽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려왔는데, 자, 누적적으로 보시면 기관들이 550만 주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550만 주면 뭐 20%가 월등히 넘네요. 제가 지금 400만 주 후반대로 550만 주는 건 알았는데 계산 범위가 22% 되겠네. 550만 주. 그렇게 해서 238 해주면 23%, 23.11. 엄청난 겁니다, 사실상. 그 물량을 손바뀜을 통해서, 그러니까 외국인이 처음엔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거거든요. 그거를 다 기관들이 받으면서 위에서 주가를 가져간 거고. 결론적으로 요 주가의 기관들의 매수평균 단가가 66,000원이에요. 그거보다 지금 프리미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이걸 좀 잘라 놓을까요? 잘라 놓죠, 뭐. 그렇게 해서 유료방에 SM은 같이 올려놓고, 지금 이제 이 SM 같은 경우는 좀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비중 우리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설정해 놓은 거에서는 전체 자산 규모에서 10%, 그리고 최대 20%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니까 그거는 자산 규모 감안해서, 또 심리적인 부분 감안해서, 무슨 얘기냐면 변동이 나올 때 기준에서 흐름은 하루 이틀이면 돌려놓는 그 눌림폭이란 말이에요, 사실상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라서 가벼워서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그 부분을 비중을 너무 많이 싣고 와서 이제 먹었거나 하면은 또 그것도 어려워지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 비중 조절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이 갖고 갔는데 거래도 제한적이고 거래량 없이 막 변동이 확장되고 감당이 안 되죠, 사실상 심리적으로. 자, LG화학은 잘 돌리고 있고, 자, 그렇게 해서 22년 10월 06일까지의 매집 단가, 그거하고 매집률하고 2021, 05, 07 누적, 뭐 기관들 대부분 다 산 거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쉽게 물량이 나올 곳은 아니고, 투신,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상품 쪽의 기준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거의 다 샀어요. 거의 다 샀는데 사모펀드는 단기 변동성
위주로도 많이 이제 설정이 되는 쪽이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뭐 전체 뭐 기타 법인까지 싹 다 매수가 돼 있고 손바뀜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평균 단가도 굉장히 많이 높여진 그런 상태됩니다. 차트 기준에 이제 요걸 좀 놓고 보실 수 있어요. 차트 기준에 외국인들이 편입 기준을 좀 설정을 했다가 빨간 색깔이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때 기관들이 이렇게 사준 거예요. 개인들에게 떠넘겨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 메이저들끼리 손바뀜의 기준이 됐고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올 때 이제 또 기관들이 일부 매도를 하기도 했고 결국은 기관들의 누적 수급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쪽에 이제 차트 범위 요 기준을 나중에는 오늘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제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저 차트 안에다가 매집 단가나 이런 걸 다 집어넣어도 돼요. 수치만 넣어도 되니까. 외국인 몇 주 매수, 기관 몇 주 매도, 뭐 개인 몇 주 매도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우리 직원분들. 그래서 차트 한 장으로도 다 표시할 수 있으니까. 그잖아요. 이렇게도 이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장을 이제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영상 부분에서 이제 또 하나 볼 부분은 이 변동성 매매 엄청나네 오늘. 양지사, 한미글로벌, 삼성출판사 뭐.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비슷한 부분 이슈가 불거져서 움직임이 나왔던 부분에 예를 들면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일본 기준에 7월 13일이죠. 이쪽은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고 사실상 그게 명분이 된 거예요. 실적이 어마어마하다. 지주사가 무슨 실적이 있어요? 자회사의 실적인 거지. 그럼 자회사가 비상장도 아니고 상장돼 있는 에코프로 BM에 대한 실적.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어마어마하면 에코프로 BM이 날아가야 되는데 뭐 그쪽은 제한적인 움직임이었고 에코프로가 날아갔죠. 근데 이때는 아주 긍정적이었던 게 이렇게 시장이 동반강세를 떼서 이 갭상승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갭상승 10% 그리고 장중에 그 이상의 고점을 형성하고 그 이후의 기술적인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이었단 말이죠. 수급이 한 단계 더 들어와줬고 그리고 꺾일 즈음에 폐배터리 관련해서 전체 시장이 2차 전지에 다시 움직여줬고 다시 이제 꺾여져 내려온 곳이 시장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합니다. 뭐 사뭇 뭐 바이오주들 테마 영상 들 때 그 정도 수준이라고 표현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급은 정체 상태인데 맴도는 과정 속에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연결고리가 많죠. 뭐 포스코 케미칼이 강세를 띠면 거기에도 연동되고 LG화학이 강세 띠면 거기에도 연동되고 뭐 이런 기준이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에코프로의 기준에 이 흐름이 그러니까 갭상승 이후에 그 이슈 불거지고 난서의 저 흐름이 가장 이상적인 우리가 원하는 흐름이었는데 이런 흐름이 돼버렸어요. 극명하게 엇갈리는 흐름. 그렇지만 결과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로템과 이제 DB하이텍까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데 현대로템의 경우도 6월 8일 날 이슈가 불거졌어요. 6월 8일 날.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린 게 전일 대비해서 고점으로 잘 끝났고 거래가 뭐 상상을 초월하게 터져줬고 거래만 수반되어주면 괜찮습니다. 또 주봉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갔고 그 다음날 뭐 크게 움직였고 근데 문제는 23,000원대 찍고 17,000원대까지 내려요. 17,700원까지. 시장이 상상을 초월하게 미끄러집니다. 그냥 뭐 주가도 많이 밀렸고 똑같이 그게 아니라 얘는 뭐 갭상승 내주고 나서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거래일 기준 따지면 예를 들어서 요 종가 대비했었잖아요. 시장지수 예를 들어서 2630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2630 대비해서 얼마까지 빠졌어요? 이때 당시에 2300 2630에서 2300까지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럼 300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300포인트 빠지고 얘도 뭐 무지하게 빠진 거죠. 근데 이 기준 이게 없었다라고 치고 요 기준 2만원으로 따지면은 17,700원. 물론
17,700원이나 18,000원 초반. 물론 이제 여기서 따라붙었기 때문에 피곤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의 영향이었고, 일단은 수급이 그 시장 영향 굉장히 안 좋은 그 흐름 속에서 수급이 좀 뒷받침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긍정적이었는데 최악의 경우가 여기였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되는 거냐? 이렇게까지 되는 거냐? 아니죠. 지금의 시장의 지수는 이렇게 되지 않고 돌려지는 쪽에 무게감을 두고 있고, 윤정두가 가장 좋아하는 시나리오가 형성돼 있고, 가장 좋아하는 시나리오가 뭐야? 뭐 솔직히 막말로 결론적으로 네이버 카카오를 우리가 평상시에 뭐 언급할 일도 없었는데 9월 달에 신규 가입하신 분이 결국은 이제 시장을 못 견뎌서 뭐 방안의 전략하고 뭐 그건 뭐 상관이 없잖아요. 오히려 고마웠던 부분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카카오, 네이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갖고 계셨으니까. 네이버, 카카오 전략 매도, 삼성전자도 매도, 하이닉스도 20%만 남기고 매도, 그렇게 해서 현대차, 뭐 LG화학 그렇게 해서 60% 주력 채우고 나머지의 스윙. 그러면 지금의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는 6% 빠져요. 네이버 추가 3%입니다. 거의 반토막이에요. 8월 대비해서. 저 큰 종목군들이 8월 대비해서. 어찌됐든 가장 좋아하는 시장 시나리오란 말이에요. 네이버 카카오가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오고, 예전에 제약바이오에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위까지 올라오고, 지금의 삼성바이오로직스 4위에 놓여져 있는 건 그건 의미가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가격이 유지되고 계속 왔기 때문에. 근데 바이오 거품 불 때 시가총액 저 바닥에서부터 들어올린 시가총액 3위, 셀트리온 마찬가지. 그런 종목에 거품이 있다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수급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 안 되죠. 인덱스 상품에서는. 근데 지금은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 이런 프리미엄 종목이 다 박살나서 다 깨져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다 3위 했던 종목이 8, 90, 90, 11위에 있죠. 90, 11위. 그러니까 그들 비중이 줄어드는 것만큼 당연히 실적주, 그리고 아직까지 뭐 프리미엄이 남아있는 쪽, 그쪽에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지수는 결코 부정적으로 안 본다는 거죠. 시장지수 돌릴 때의 기준, 그럼 현대로템도 시장지수 돌릴 때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여기까지 찍고 일부 돌렸는데 바닥을 헤매고 있어서 제일 힘들었던 범위라면은 그 이후에 시장 돌릴 때 막말로 SM이 이런 한 방이 안 나온다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SM을 지금 뭐 20% 상한가 이걸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지. 하루에 뭐 20% 나올 거예요. 이건 아니지만 결국은 라이커 기획 쪽에서의 결단이 나오면 그것만 가지고도 뭐 변동성 상당히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죠. 검토 중인 내용 하나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했는데. 그래서 요 기준의 흐름이 하나솔루션이나 또 포스코케미칼도 마찬가지지만 포스코케미칼도 뭐 7월 28일 날 움직였던 게 그게 시가총액 9조였어요. 14조까지 날아가죠. 하나솔루션 시가총액 7조였어요. 10조까지 날아가죠. 그러니까 다들 40%, 50%까지 날아간 거예요. 저 고점 빼고 나면은 뭐 20, 30%가 되겠지만.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저기서 이게 어떻게 더 가냐고 그랬지. 예? 근데 결국은 그 결과물들이 우리 쪽으로 이제 잡혀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일에 거래 터져서 단타 치는 거하고, 어찌됐건 요 내용을 알고 접근하는 거하고, 물론 SM도 에코프로처럼 빠르게 움직이길 바랬지 현대로템처럼 이렇게 움직이길 바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얘뿐만 아니라 뭐 시장 연동 폭액에 의해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저 당시 5월 이후의 기준 4만 1,000원대 찍고 나서 아니 3만 800원까지 아무리 시장이 깨졌어도 다행인 거는 수급이 유지가 되고 있었고, 그냥 뭐 솔직히 이렇게 당겨놓고 보면은 뭐 사실 시장의 낙폭이 엄청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강세를 띄다가 또 수급 뒷받침되던 흐르면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정신 못 차릴 상황이었죠. 근데 그러면 SM이 이렇게까지 가겠느냐? 아니, 그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SM 다시 보고 DBIT 봅니다.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지수의 영향을 가장 우선순위로 잡은 거잖아요. 지수가 밀려서의 기준으로. 그 다음 보면은
말 같지도 않게, 그거는 뭐 누구도 지금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카카오 네이버의 조종에 엔터주들의 심리적 영향 부분, 저는 그건 있다라고 봐요. 일단 뭐 하여간에 그렇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실질적인 거, 라이크 기획에 월말까지, 저는 월말까지 안 나와도 그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 영향이 있었는지 어쨌든 요 흐름에서 시장 영향으로 이만큼 깨져 내려온 거고, 그러고 나서 말 같지도 않게 이렇게 내려온 건데, 그러면 요 자리 있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같은 자리잖아요. 어쨌든 수급이 오늘 꼬여있다 할지라도 누적적인 수급도 그렇고 여기서 이렇게 유입된 수급도 그렇고 최악의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는 기준, 그리고 9월 16일 기준 이후에 창구 동력까지 한번 보죠. 그리고 누적은 얼마큼 남아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 거는 장마감 이후에 봐야 되니까 개인들이 일단은 어찌됐건 55만 주를 뺏겼어요. 예를 든다면 55만 주면 일단 2% 이상을 뺏긴 거예요. 그리고 평균 단가가 뭐 우리만 지금 뭐 야 이거 낭패를 보고 있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럼 그 당시에 들어왔던 쪽도 낭패를 보고 있는데, 물론 공매도 대차 상환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외국인이 많이 샀기 때문에. 그럼 그들의 공매도 대차 상환 부분이 있다고 치고 다시 공매도를 때린다 했을 때 그럼 다시 또 대사해야 돼요. 어차피 여기 기준에서 개인들이 뺏긴 평균 단가 77만 4천 원인데, 그러면 대부분 다 이때 샀던 6% 수준의 물량은 전부 다 요 가격대에 형성이 돼 있는 기준이 되죠. 창구도 한번 볼게요. 창구도 한번 봐서, 예를 들면 이제 9월 16일 이후에 당황스럽죠. 야 이거 포트 이번에 비중 제대로 잡아가자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솔루션, SM,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수익 종목에서는 잡고 에코프로 일부 잡아놨는데, 아니 이거는 뭐 하나솔루션 좀 올라온 것 같더니 확 하고 깨져 내려가. 한국항공우주도 뭐 매수 평균 단가 수준에 좀 올라가는 것 같더니 또 그 자리야. 시장은 지수는 쫙쫙 올라오는데, 근데 시장 쫙쫙 올라올 때 IT가 견인해 줬잖아요. LG화학이 그래도 땡큐 하잖아요. 물론 이제 IT 비중 줄여서 일로 옮겨온 부분에 대해서 야 이거 잘못 옮겼나에 또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메릴린치 같은 경우나 이런 쪽을 전체적으로 기간별로 볼게요. 같은 기간 내에서. 그렇게 해서 그들의 뭐 손바뀜이나 또 들어왔던 물량이 뭐 손절로 나간 건지, 손절이죠. 그때 들어온 물량들의 기준에서는. 그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메릴린치 16일 이후에 16일 날 메릴린치가 가장 많이 들어왔어요. 11만 3천 주. 저게 공매도 상환이 될지 뭐가 될지. 그 이후에 한 5만 주 더 들어왔고. 얘네들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기다렸다 이제 메릴린치 들어오는 날, 야 얘네들이 이제 추가 매수하네, 평단 낮추고 있네. 그렇게 해석해야죠. 삼성 쪽은 어때요? 들어와서 빠져나간 거 있어요? 거의 없죠. 6만 주 9월 16일 이후에 들어와서 누적적으로 오히려 더 들어와 있고, CS 쪽이 이제 좀 들어왔던 거, 그러니까 예전 물량들도 있겠죠. 근데 어찌됐건 CS 쪽도 9만 주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좀 나가고, 그리고 결국은 8만 8천 주 그대로 있어요. 단가가 조금씩 달라져 있겠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검토해 보셔도 돼요. 야 이거 어디서 봐야 돼요? 어디서 봐야 돼요? 증권사 전화하시면 알려줘요. 화면 번호를 알려준다고. NH는 1503에서 보는 겁니다. 그 JP모건 같은 경우가 이쪽에 연관성이 많아요. 그 JP모건, 모건스탠리 이쪽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나 이런 것도 많은데, 예전부터 관여도도 높고, 그 당시에 뭐 23만 8천 주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 공매도 상환된 부분이었다. 그럼 또 공매도 때리나 보죠. 그리고 이슈 불고 좀 또 때려 사야지, 저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될 만한 어떤 수급이거나 문제가 될 만한 뭐 야 이거 잘못 설정 범위가 잡혔다 이런 내용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특이점이나 부정적인 면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뭐 1차적으로는 시장 영향이었는데, 시장이 반등 나올 때 좀 잡아 끌어올려 줬어야 되는데, 그죠? 시장이 이번 주에 반등 나올 때 그때만 돌려놨어도, 그렇게 해서 7만 원대 초반만 돼도 뭐가 문제가 돼? 행복하지, 솔직히. 다른 쪽에서 그나마 힘을 내주니까. 근데 다른 쪽도 흐지부지 비중 줄여놨더니 얘는 더 빠져.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 돼 있는데 일단은 버겁지만 유지하고 신규 편입 부분만 화가 나지만 비중이 적으신 분들의 입장에서 평균 단가만 조금 낮추시는 정도의 수준, 그리고 거래를 터뜨리고 돌릴 때 그 이슈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강도 있는 추가 편입을 할지 고민, 이 정도로. 그리고 비중이 또 34%이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그 부분은 여기서 잘라내셔서 딴 데서 뭘 해보겠다, 그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잖아요. 2차 전지 좀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됩니다 했지만 2차 전지가 오히려 어제 그냥 빵 하고 치고 올려줬어. 응? 어느 쪽이 먼저 갈지 몰라. 하나솔루션 쪽에 집중합시다. 하나솔루션 쫙 올라가더니 아니나 달라 또 5만 천 원대 위쪽에서 흐름이 나오다가 또 확 미끄러져 버렸어. 응? 그러니까 내가 단기적으로 막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당일에 다 잘라내실 수 있는 매매 기준이 잡혀질 수 있는 분들의 경우, 그런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시장 반등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재차 설명을 안 드리지만은 1인명 쪽은 그래서 아예 스탑을 잡아놨고, 그다음 DB 투자증권 쪽은 제가 빈 공간을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멈춰놓고 있어요. 아예. 그래서 멈춰놓고 있는데 일단은 잠시만요. 동영상 녹화 중입니다.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유지 전략입니다. 네. SM 하고 그래서 SM이나 한국항공우주는 외부에 계신 분들이 기계적으로 순절 대처하고 대처를 또 가져갈까요? 매매가 원활하시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문의를 주실 정도면 이제 매매 기준점을 설정할 때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문자 사인 나갈 때까지 그냥 두리뭉실 문자 없이 뭐 손절합니다 이렇게는 안 할 테니까 문자 나갈 때까지 기준을 좀 잡아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지금의 위치에서 뭐 잘라내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그렇게까지 설정하지는 않아요.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진짜 심각하다라는 경우는 뭐냐면 이제 거래가 완전히 둔화돼서 계속 없다. 그러면 이제 심각한 건데 그렇진 않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과하게 이제 좀 형성돼 있다라는 쪽으로. 그래서 이 2차 전지주들이 이제 낙폭이 심화된 이후에 가격 반발력이 남들이 보면 센 것처럼 보여주잖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포스코 케미칼 어제 뭐 8% 올라오고 대박 뭐 끝내줍니다 했어도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매매 그렇게 좋으신 케빈님 같으신 경우에도 18만 원에 편입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이 나올 정도로 낙폭 장난 아니에요. 2차 전지주들 어제 8% 들어 올리고 13.79입니다. 그러니까 바닥 대비 10% 들어 올리고 그러면 결국은 얼마예요? 20% 이상 시가총액 14조짜리가. 에코프로 마찬가지고 갖고 계시니까 아실 거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얘도 이제 뭐 2차 전지 주들의 가벼움의 기준인 거죠.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도 어제 굉장했지만 얘도 7만 원 넘겼던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미끄러진 거죠. 여전히 20% 하락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변동성이 2차 전지가 크기 때문에 낙폭도 크고 되돌릴 때도 큰 것 같지만 거래량이 없으면 공격적으로 잡아내기가 어렵다는 거고, SM 같은 경우에도 처음 들어가시고 나서 이제 지금 낙폭이 굉장히 큰데, 근데 요 정도 범위는 2차 전지 보시는 것처럼 조금 가벼울 수 있다, 가볍다, 이쪽으로 해석을 하시고, 지금 정도의 눌림폭은 굉장히 버겁긴 합니다만, 가볍게 돌릴 수 있는 지금 이슈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실적이 엄청나진 않아요.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로 들어간 게 아니야. 그렇지만은 이슈가 충분하고 그 이슈 범위에 맞게 누적적인 수급도
나쁘지 않고 단기적인 추이 범위에서도 과도하게 지금 최고점 대비 20%나 밀려 있지만 과도하다라는 인식을 엔터주 전체가 아니라 SN 기준에 잡아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B하이텍의 그 앞전에 과도한 그 조정폭 이후에 이슈가 바뀌지 않은 그 범위 내에서 다시금 아름아름 잘 움직여 주다가 얘도 이제 지수 핑계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잘 움직여 주다가 지수가 어찌됐건 이 고점 대비해서 얼마가 밀렸어요? 박살 났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2,500 근처, 2,450이라고 잡으면, 2,450에서부터 얼마까지 내려온 거? 지금 현재 지수. 200포인트 내려왔어요. 그럼 얼마야? 8% 이상. 주가야 더 깨졌지. 그렇지만 시장 자체 8%라는 거는 그냥 종목의 8%하고는 또 의미가 다르잖아요. 극대용주 8%하고 또 DB하이텍의 8% 다르잖아. 근데 얘는 그때 당시 고점으로 잡으면 솔직히 더 미끄러져 내려갔었긴 했지만 그나마 바닥 반발력 일부가 이제 18%면 끝내주는 거지. 그렇게 해서 10% 이상을 10% 수준, 그러니까 시장 하락률 수준으로 일단 조금 돌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앞전에 음봉 떨어진 내용을 기준 잡는 게 아니라 어떤 걸 기준 잡아요? 그쵸. 이슈가 불거진 거, 이거를 기준 잡는 거지. 이거를. 이날 문의들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 전날부터, 물적 분할 이제 검토 중단한다.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들이 짜증나게. 검토 중단한다. 어찌됐건 간에. 그게 그러면은 악재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호재도 아닙니다. 다만 심리적인 불편을 줬던 부분이 그걸 해소를 시켰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라고 이제 설정을 해드리고 긍정적입니다. 거래 터졌습니다. 들어갑니다라고 공격적으로 잡아드렸는데 시장이 무너졌고 추가적으로 그 공포감이 이루 말할 수 없어. 내가 주식하면서 처음 겪는 엄청난 시장 어려움입니다라고 이 바닥에서 전문가가 아닌 전문가 보조 역할 20년 가까이 한 친구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길래 깜짝 놀랐다니까요. 사람들이 과거는 잊어버리는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주식시장에서만큼은 과거를 잊어버리진 않죠. 이거 녹화를 안 떴네 또. 참. 결론적으로 다행스럽게 DB하이텍은 과도하게 밀렸던 IT주들이 강력하게 돌려주면서 얘기했잖아요. 공포의 끝자락이었다니까. 별의별 비교를 다 해드렸잖아요. 리먼 터질 때는 또 코로나19 터질 때는 하루에 막 8%씩 빠져내려가는데 리먼 터진 그때에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전망이 좋게 나오겠어요? 지금처럼 아주 최악으로 나오지? 리먼 터져가지고 좀비가 막 튀어나올 것 같고 그 전에 막 좀비가 튀어나올 것 같잖아. 응? 세상이 멸망할 것 같고 바이러스 때문에 영화들 막 튀어나오면서 예전에 이런 영화 있었죠. 뭐 바이러스가 뭐 전 세계를 공포로 몰고 그런데 무슨 뭐 실적이 개선이 어떻게 나 다 죽는 거지 이제 끝난 거지. 그런 공포가. 근데 V자형으로 돌려버리죠. 왜? 그것을 명분으로 경기 부양책이 나오니까. 지금 이 정도 자락에서도 부양책 나오잖아요. 증환펀드 얘기 나오고 실 영향력도 없는 또 영국에서 마지막 한 차례 더 글로벌 시장 조정 줄 때 감세 정책 한다고 그러니까 경기가 그렇게 안 좋냐? 라고 해서 한 방 두들겨 맞으니까 바로 야 채권 사버려. 어느 국가가 자기네 국가 경기 동향을 망가뜨리려고 하겠습니까? 어느 중앙은행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DB하이텍의 요 시점의 요 흐름을 SM도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빠르게 움직여줬고 근데 현대로템은 한 템포 무너졌었고 숨도 못 쉬게 무너졌죠. 현대로템 뭐 하나 솔루션 다. 그리고 SM은요.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솔직히 네이버, 카카오 쟤네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어요. 심리적 피해를. 시장 반등 나오는데 얘만 뭐 굳이 이렇게 밀려 내려갈 이유도 없거든 사실. 이게 뭔 이유가 있어 얘가. 갑자기 무슨 뭐 얘네가 어디 뭐 콘서트 가는데 그 비행기가 뭐 추락해가지고 뭐 멤버들이 다쳤나? 그래 매출이 급감했어? 뭔 내용이 있어 얘가? 악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평상시에 못 움직이던 이런 걸 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러한 변동성의 기준에 야 16% 갭 상승에 21% 올라 이게 추세적으로 연동이 되려나? 된다라고 보고 들어갔는데 시장 깨졌어. 야 시장 돌리면 올라갈 거야 했는데 시장 돌리는데 못 움직여버려. 심리적으로 패닉이야. 왜 못 가지? 라고 이것저것 따져보니 내용이 없어. 그중에 네이버 카카오 거기에 라이크 기획이 9월 말에 시원하게 발표 안 해준 거? 그 정도? 그거 말고 뭐 악재 요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수급? 빠져나갔지만은 손바뀜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이 버거우신 상태인데 어찌됐건 최악의 경우 뭐 얘를 잘라내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제가 정리 기준을 잡아드릴 거고, 또 한 가지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접근한 범위로만을 기준을 잡지 말고, 예? 우리가 접근한 범위로만 기준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보는 거야. 어찌됐건 시장 무너졌잖아요. 야, 안 무너지네? 응? 저점이 안 낮아졌네. 어찌됐든 그만큼 그러면 세다는 건데, 수급이 꼬여져 있긴 하는 것 같지만 6월 이후에도 어찌됐건 6월 이후에 계속 매수가 들어와 있네. 6월 이후에 계속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한 명이 매매하는 거 아니니까 이거 누적적으로 수급이 6월 7일 이후에 들어와 있네. 한 명이 사는 것도 아니고 누적적으로 얼마야? 하나 둘 셋 띠용 180만 주네. 그럼 180만 좀 적어요? 농담이 아니라 8%잖아. 8% 6월 7일부터 7월, 8월, 9월, 10월까지 4달 만에 8%를 매수. 작아요? 8%가? 8% 왜 매수했겠어? 기관들이 떡 사 먹으려고? 공매도 상환을 8%나 하나? 응? 공매도라는 거 기관들 거의 하지도 않는데 매수 그러면 평균 단가 얼마야? 8월 6월 7일부터 6월 7일부터 봅시다. 6월 6일까지 얼마예요? 기간 7만 원에 샀네. 기관들 다 불러다 놓고 빠따 때려야 되겠는데? 이 녀석들 매수해놓고 국민연금도 포함되어 있잖아. 이 녀석들이 매수해놓고 이렇게 손실을 내고 있어? 빠따 때려야겠는데?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라 공포감이 앞서더라도, 그러니까 윤정두가 좀 부지런하게 오르는 종목만 녹화하지 말고 강조를 했으면 SM도 좀 녹화를 시원하게 한 번씩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드린 윤정두가 아주 못돼 먹은 윤정두가 된 거고, 그죠? 2022년 6월 7일 얘는 뭐 이렇게 7자를 좋아해? 럭키 세븐 한번 가야지 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매집 단가의 기준하고 좀 전에 그 기준, 이건 뭐 외국인들의 수급이어서 공매도 상환, 대차 상환 이렇게 해석할 필요도 없잖아요. 오히려 편안하잖아. 이렇게 되면 이 녹화를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홈페이지에서 또 다운받으려면 시간 걸리고 또 그렇게 해서 투신, 연기금, 사모 뭐 골고루 들어왔네요. 오늘 그럼 해석할 수 있잖아요. 투신의 성향이 뭐예요? 여기도 변동성 매매 위주가 많죠. 연기금은요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죠. 그죠? 그리고 사모펀드는요, 사모펀드도 수익률 목적이죠.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어려운 위치인데 이렇게 하나씩 뜯어다 보면 욕심낼 만하다. 다만 거래대금이 너무 작아서 지금 공격적으로 이제 설정을 못할 뿐이지 시초가 넘깁니다. 저점에서 잡아드리면 좋은데 공포감이 앞서고 물량이 없고 거래가 없다 보니 공격적으로 못 드리고, 그래서 비중만 조금 설정을 잘 하시면 돼요. 네? 우리는 포트 비중에서 10%를 채우는 거고 여러분들의 기준은요 최대 규모에 따라서 20%. 근데 이 거래대금에 내가 20% 들어가면 내 물량이 영향을 준다. 이러면 안 되죠. 전체적으로 얼마나 땡큐예요? 하이닉스 봐봐. 그 손가락질하고 지들이 안 갖고 있으니까 하이닉스 못 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이닉스 못 간다, 갖고 있어서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들여다보는 거죠. 얘가 진짜 지금의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고평가인가부터 확인을 하겠죠. 안 그래요? 이제 이 개선되는 이 수급이
이 수급이 이 정도 수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4거래일 동안의 거래량이 터져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전처럼 7월처럼 여기서 쭉쭉쭉 가야 돼.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아 그럼 IT 괜히 팔았잖아요. 아니라니까. 얘가 들어올리면 6월 말 7월 달처럼 누가 가요? LG와 현대차가 갑니다. 왜? 실적이 되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박살나 주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알아요? 네이버 카카오의 시가총액 비중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빼나간 자금이 어디로 들어와요? 비중이 높아진 쪽으로 다시 채워야 된다니까. 이해되세요? 이해돼야 돼. 인덱스 상품이라는 건 우리가 대형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얘가 삼성 뭐 하이닉스 비중이 이만큼이고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뭐 LG화학 비중이고 이만큼이 현대차의 기준이야. 시가총액 비중이 이것만큼 채워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카카오가 이만큼이 있었고 뭐 네이버가 이만큼이 있었고 네이버가 시가총액 5위였으니까 계속 그리고 뭐 셀트리온이 이만큼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비중이 전체 비중으로 따졌을 때 예를 들면 이 전체 비중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비중이 이게 2천억이라고 칩시다. 2천억. 시가총액 뭐 지금 1,700억 분이 안 되지만은 유가증권 시장이 2천억이라고 따지자고. 2천억인데 여기서 얘가 이만큼 줄어버려서 허벌나게 줄었어. 지금 46조짜리 시가총액 46조짜리 8월 달에 46조짜리 네이버가 지금 20한 4, 5조 하나요? 거의 뭐 반토막 났어요. 3분의 2 반토막 났다고 해버리냐. 확 그냥 이만큼씩. 그러면 이거 남은 지분이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러면 인덱스 상품은 이 지분 남은 거 있죠. 요만큼 남은 거 초록 색깔. 이거를 누군가를 채워야 되는데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지분율이 높아지잖아요. 얘네가 줄어들었으니까 전체 시장의 지분율이 주가도 올라갔고 그럼 얘네를 계속 더 채워야 돼.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도 코스닥이 시가총액 1위로서의 프리미엄을 가져가자. 그래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런 설명까지도 드렸던 거야. 그래 대단하지 않아요? 윤정도 얘기하다 보면 뭐 코스닥 시가총액부터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까지 달달달달 외우고 있고 종목 시가총액 거래 상장 주식수 저는 지금 예전부터 계속 오래전부터 같이 가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분들이 왜 같이 가실까를 저희도 곰곰이 생각해요. 저도. 그럼 딱 한 가지 있어. 우리는 카카오뱅크 안 들어가 보고 우리는 SK바이오사이언스 안 들어가 보냐고. 우리는 카카오게임즈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근데 걔네들은 하이닉스 이런 애들하고 다르잖아요. 어떻게 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빠져나오지. 어떤 기준에? 거래량 거래대금 없으면. 펀드멘탈은 없잖아. 얘네들이 펀드멘탈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이렇게 들어올릴 때 남들 다 끝내준다. 대박입니다 할 때 아니요. 얘 안 좋아요.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은행도 아닌 것이 결국은 거래대금 없잖아요. 안 쳐다본다니까 아예. 공격적으로 들어왔던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거 쳐다봐요. 중간에 한 번씩 들어갔죠. 중간에 한 번씩. 이 거래대금 나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다 잘로 나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기서 이렇게 잘라낼 때 마지막 들어가신 분들 손실이 형성돼 있었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외도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잘라내라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늦게 들어가시면 잘라내십시오 하는데 그 상태에서 계속 그냥 옆에선 사라고 그러거든. 이럴 때도 우리도 이럴 때 들어가지만 그냥 손절 때리잖아요. 거래 없으니까. 아 윤정도 말이 맞구나가 실적주를 봐야 된다는 게 맞구나가 이런 데서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시젠 두 번 다시 안 쳐다보잖아. 이걸로 수익 내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바닥에서부터 대박 냈습니다. 그런 거짓말은 안 하고 2020년 딱 7월 달에 7, 8월에 근데 마지막에 잡으신 분들은 어떻게 돼? 손실이지. 엄청난 손실이지. 근데 다행히 이 윗골이 달린 날 정확히 윗골이 달린 날 30만 원 그 수준의 전략 매도 그리고 두 번 다시 안 받죠. 물론 중간에 조금씩 본 적은 있어. 안 보잖아요. 살려드리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죽는 거야. 시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내버려지 쓰면 무조건 퇴출인 거고 신용 미수 쓰면 무조건 퇴출인 거고 신용 미수를 안 쓰더라도 이런 종목 5기 부리면 죽는 거라 그랬잖아요. 5기 부리면. 5기 부릴 때서 부려야지. 신풍제약 이 당시에
이 꼬리에서 잘랐잖아요. 이 꼬리에서. 여기서 잘라서 자른 날부터 해서 이틀 만에 50% 돌렸어요. 그래 2명이 탈퇴를 했어. 제가 볼 땐 그분들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지금 시장에 없을걸요. 계신다면 건물 몇 개 팔았지. 뭐 시장에서 뭐 50억, 100억, 200억, 300억 큰 돈인 것 같아요? 아니야. 윤정도가 2007년도 깨먹은 것만 270억 깨먹었어요. M&A들한테 눈탱이 맞아가지고. 응? 그냥 막 상장사 소형사들 증자 물량 받아주고 그렇게 해서 건물 몇 개씩 날린 분들 꽤 많아요. 이 바닥에도. 응? 지점 애들 장난치고 대주주 됐다고 그쪽 코딱지만한 회사 가가지고 아버님 하면 그냥 콜라당 넘어가셔가지고 많아요. 그런 분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ELW 할 때 한 방에 기아에서만 400억이 한 방에 날라갔어요. 리먼 때 말고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 한 방에 400억이 날라갔어요. 한 달 만에. 다행히 그 전에 수익이 난 게 있고 현대차에서 리먼 터지고 바닥 찍고 돌려서 만회가 돼서 다행이었던 거지. 한 방에 없어져 버려. 한 방에. 몇 억 가지고 몇십억 그때 당시에 뭐 100억 가까이 수익 냈다가 한 방에 다 날. 완전히 사람 폐인돼 버리고. 그래 2번 다시 파생을 언급조차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증권사 임직원 교육까지 들어가는 윤정도가. 그때 충격이 일반인들 파생하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아무리 얘기를 해도 컨트롤이 안 돼. 이혼하고 집 팔고 그거 갖고 와서 또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다. 왜? 몇 억 가지고 몇십억, 몇백억까지는 몇십억, 또 100억 막 이렇게 벌어봤거든. 몇천만 원 가지고 몇 억, 몇십억을 벌어보고 몇 달 만에. 그거 한 달 만에 휴지. 그러니까 신풍제약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딱 요 자리, 딱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예? 근데 왜 매도했냐면 개파락 이후에 추가적으로 5% 더 밀리면 손절합니다. 손절 딱 했더니 그게 저점이야. 그래도 원칙을 지켜야죠. 돌리는데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돌리는데 거래대금이 있어요, 없어요?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 이후에 미련을 못 버립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종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도 빠져나오고 최악의 경우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기본적인 실적, 주력주에서는 기본적인 실적, 그리고 이슈, 그 이슈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급.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한국항공우주, SM도 수급, 누적 수급이나 이슈. 그 다음에 2차 전지 부분도 마찬가지. 정책적인 기준. 그래서 수급이 돼 있는 요 3종목 정도를 그나마 남겨놓고 나머지는 한번 보자. 진짜 거래 터트리고 또 한 번씩 기회를 줄지. 아시겠죠? 너무 길어져갖고 잘라서 또 압축해서 올리려면 시간이 꽤 걸릴 텐데 일단 뭐 어쩔 수 없죠.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들으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방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VVIP 방하고 VIP 방, 예전에 이제 VIP 방 있죠? 그 방. 왜냐면은 뭐 불기둥방 뭐 이렇게 흩어놨더니 어느 방은 문자만 나가고 어느 방은 뭐 채팅만 가능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결론은 VVIP 방과 VIP 방으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문자방이나 이런 쪽은 추가 인원을 안 받는 걸로. 그리고 이제 VIP 방은 금액 기준이 예전 1+1 198, 그다음에 2+3 396 요걸로 기준을 잡고 만약에 이제 연장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혜택 부분, 또 이동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한 혜택 부분을 적절하게 드릴 테니까 너무 무리수를 둬서 뭐 나 이렇게 해줘. 그건 조금 형평성 때문에 어려워요. 뭐 1년은 못 드리겠어? 10년은 못 드리겠어? 평생 무료로도 갈 수 있지. 근데 이제 그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기준을 잡아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전체 포트폴리오 보기로 했는데 일단 SM 위주에서 전략을 설정하게 된 거고 그 사이에 조금이라도 그나마 돌려놔서
돌려놔서 아이고 고생했다. 더 돌려야죠. 아주 강도 있게. 이게 개인이 돌렸을까요? 아니겠죠? 아무래도 기관 쪽의 수급이 좀 유입되는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되고, 그리고 좋네요. 뭐 DB하이텍도 좀 거래가 아쉽긴 하지만 한 번 더 고점 넘겨주면 100만 주는 뭐 쉽게 넘어갈 것 같아요. IT 전체적으로 좋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그리고 현대차 부분도 저점 대비 이제 1% 돌렸는데 이 정도면 문자 나가야죠. 이것도 VIP 방에만 문자 나갑니다. 예? 그렇게 해서 현대차 문자 17만 5,500원, 뭐 5,000원으로 내보낼게요. 그렇게 해서 뭐 거래가 제한적이니까 무리수도좀 막 그냥 윗방향으로 쌓 올려서 사지는 않을 거고 조금 차분하게 대처하자는 거예요. 거래량 보면서 거래량이 안 실리는데 추세 강화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5MA, 20MA 보시고, 그래서 이제 뭐 또 전거래일에 매수자에 나왔던 부분, 그다음 비중 이거 보시고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코스모 신소재는 너무 거래대금 좀 제한적이라, 우리가 지금 거래대금 제한적인 종목이 DB하이텍하고 SM의 비중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코스모 신소재는 차기 기준에서 좀 보고, 그리고 뭐 하나솔루션의 저점 대비해서의 흐름은 48,000원대 초중반,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얘도 왜 이렇게 많이 미끄러졌어요? 그 사이에 여기도 저점 대비 최소 1.5에서 2% 돌리면 문자 내보낼게요. 그거는 별도로 뜨기로 하고 올려드립니다. 그것까지 한번 볼까요? 18.8 어제 20%였는데 좀 아쉽네요. 그죠? 현대차 하나솔루션, 현대로템이 좀 밀려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9월 말 대비해서의 기준에 이쪽 기준이 지금 2.8, 시장 대비해서 수익률이 오히려 감소가 돼버린 거예요. 시장은 지금 4% 채 안 되게 움직였는데, 근데 요게 이제 점점 벌어질 겁니다. 시장 전체 등락률하고는. 그래서 지금 9월 말 대비 하이닉스 LG화학이 9%, 10% 올라와 있고, 에코프로가 9월 말 대비 5% 올라와 있고, 그리고 현대차는 9월 말 수준, 하나솔루션도 9월 말 수준, 한국항공우주도 9월 말 수준입니다. 더 많이 미끄러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9월 말 수준이에요. 그렇게 돼 있고, SM이 마이너스 7.49예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SM이 마이너스 7.49, 9월 말 대비 에코프로, 한국항공우주, 하나솔루션, 현대차, 뭐 LG화학, 하이닉스인데, 여기서 이제 그 누적 수급이 보시면 하이닉스하고 LG화학하고 현대차는 이제 강세 흐름이 쭉 연동되잖아요. 그럼 대밀림이 제한적이고 다시 강세로 쭉 올라가고, 시장이 위로 간다 했을 때 개별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쭉 올라가고 눌리고 쭉 올라가고 눌리고, 그래서 누적 수급 계좌 수익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솔루션, 한국항공우주, 에코프로, SM 얘네들은 뭐 툭 건들면 최소 10%에서 20%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맴돌고 있는 거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SM이 좀 과하게 밀려 있어서 그게 짜증스러운 거고, 나머지는. 그래서 여기서만 이제 비중 조금 조절하시고 평단 조금 조절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매입 가격 기준에 20%, 21%였고, LG화학이 16%, 현대차가 17.65%, 하나솔루션이 16.5%, 한국항공우주가 14.5%, 에코프로가 4.6%, SM이 10.5%, 이렇게 해서 이제 100% 기준이라고 보고, 뭐 현금이야, 현금 20%는 안 갖고 가고 싶어요. 그럼 얘네 비중을 100에 대해서 80% 기준을 잡으면 되는 거죠. 그 정도는 이제 뭐 좀 계산이 안 된다 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러면은 설정을 다시 잡아드릴 테니까. 자, 여기까지.